대구공항 이전과 관련해 국방부 주민설명회가 본격화되고 지자체 입장이 뚜렷해지면서 후보지 주민 동의를 얻는 과정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영향으로 요 며칠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가 나쁜 단계를 보여 대기질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경북교육청은 국정역사교과서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 이 밖에 경북교육청의 올해 정책 방향은 무엇인지 알아봅니다. 굼벵이가 누구나 가공해서 판매하거나 조리해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인정받아 굼벵이 산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4일 수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요 며칠 겨울이 맞나 싶을 정도로 포근한데 공기 질이 좋지 않습니다. 네,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겠는데요. 우리 지역 오늘은 보통 단계를 유지하겠습니다.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입니다. 네, 며칠째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북서풍을 타고 중북발 스모그가 날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높게 나타나겠고 관측 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오전, 오후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64 마이크로그램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늘에는 구름이 거의 없겠고 낮 동안 겨울치곤 포근하겠습니다. 단 일교차가 무척 크겠는데요. 대구의 현재 기온은 영하 2도, 안동 영하 1도, 청도는 영하 6도까지 떨어지면서 쌀쌀하게 출발하고 있고 한낮 기온은 대구가 11도, 청도는 12도까지 오르면서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건강관리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결정의 최대 변수라고 할 수 있는 주민 의견 수렴을 위해 각 지자체들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방부의 주민 설명회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대구공항 이전 로드맵도 서서히 윤곽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박재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달 말 국방부와 협의를 끝낸 대구공항 통합 이전 후보지 지자체 5곳이 지역 여론 수렴에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자체 입장도 서서히 드러나고 있습니다. 의성군은 군의군과 공동 후보지 선정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 가운데 유치 반대 기류가 거세지고 있어 입장 정리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후보지를 할지 안 할지를 의심하고 있다 이렇게도 있고. 군의군은 우보면 2개 단독 후보지 가운데 상대적으로 인구 밀도가 낮은 지역을 국방부에 건의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습니다. 찬성 의견이 우세한 성주군과 반대 의견이 만만치 않은 고령군과 대구 달성군도 다양한 방법으로 주민 여론을 조율하고 있습니다. 2,500명이 찬성 서명을 받았고 66개 시민단체에서 한다고 그렇게 했고. 이런 가운데 국방부가 오늘 대구시청에서 대구공항 이전 관련 지자체들과 함께 첫 실무 협의를 합니다. 이 자리에서 주민 설명회의 구체적인 계획과 앞으로의 일정 등을 논의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는 9일부터 12일 사이 주민 설명회 개최를 신호탄으로 지역민들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가 급물살을 탈 전망입니다. 4일날 가서 실무 협의하고 다음에 어떤 절차 이런 방법하고 다 설명하게 되면 10일까지는 작성지 의견을 제시하도록 그렇게 있습니다. 대구공항 통합 이전 로드맵도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공항 이전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해보면 1월 중순 예비 이전 후보지 결정을 시작으로 1월 말이나 2월 초 이전 후보지 선정, 이후 6개월간 이전 주변 지역 지원 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과 심의를 거친 뒤 7, 8월쯤 주민투표와 유치 신청을 통해 빠르면 10월이나 올해 말쯤 이전 부지가 최종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국방부는 5개 지자체들이 공항 이전 후보지로서의 자격 요건을 갖춘 만큼 이들 지자체들의 주민 동의 여부가 가장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한국과 중국을 오가는 전세기 운항 신청을 불허하자 지역 관광업계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사드 보복 조치로 보이는데 관광객 모집 취소 등 그 여파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3월부터 중국에 전세기를 띄우기로 하고 고객을 모집한 대구의 한 여행사. 최근 중국 민항국으로부터 3월에 뜰 예정이던 전세기의 운항을 거부당했습니다. 결국 모집한 관광객에게 취소를 통보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진 중국 정부가 이달부터 3월까지 다른 나라는 다 운항 허가를 해주고 한국을 오가는 전세기만 허가를 해주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3월 말까지는 전세기가 취소되는 바람에 저희가 지금 목격도 할 수 없는 입장이고, 이 같은 중국의 방침은 한류 금지령인 한한령과 마찬가지로 한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성 조치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지역의 호텔과 면세점 등도 전세기 운항 취소 여파로 이달 말 중국 최대 명절인 춘절 특수를 잃을까 걱정입니다. 호텔이라든가 식당이라든가 면세점 쪽에서는 중국의 여행객이 줄어듦에 따라서 타격은 조금은 있을 거라고 좀 긴장은 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지난해 사드 배치 발표가 있었지만 대구를 찾은 중국인 관광객은 지난해 11월 기준 누적 19만여 명으로 재작년 같은 기간보다 62% 늘었습니다. 대구시는 늘어나는 중국 관광객 추이가 꺾이지 않을까 걱정하면서 지난해와는 달리 SNS 등의 조용한 홍보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어차피 2월 달에 결정이 될 건데 우리도 하긴 할 겁니다. 네. 하긴 하는데 좀 조용하게 좀 가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역 관광업계는 관광 성수기에 접어드는 4월이 지나서도 이런 상황이 계속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새해 초부터 중국에서 날아온 미세먼지 탓에 대구 경북도 비상입니다. 대구는 어제 미세먼지 나쁨 단계를 기록했고 구미와 김천에는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졌습니다. 보도에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신천 둔치에서 운동하고 있는 시민들 가운데 마스크를 쓴 사람들이 유독 많이 눈에 띕니다. 대기 중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일부러 이제 차 안 타고 걸어가는데 이제 차 먼지나 뭐 그렇게 있어서 마스크를 쓰고 다닙니다. 다른 대책은 없고 방에는 이제 뭐 되도록이면 수건도 놀고 이래가지고 좀 습도 조절 좀 하고 또 나올 때는 마스크 끼고. 어제 오전 4시부터 정오까지 대구의 미세먼지 평균 농도는 1세제곱미터에 96 마이크로그램으로 나쁨 단계 기준치인 81 마이크로그램을 넘어섰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에는 109 마이크로그램까지 올라갔습니다. 특히 대구시 북구 노원동은 한때 143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아주 나쁨 단계의 기준치인 151 마이크로그램에 가까워졌습니다. 초미세먼지 주의보까지 내려진 구미와 김천은 한때 각각 100 마이크로그램과 107 마이크로그램으로 최고 수준인 매우 나쁨 단계까지 올라갔습니다. 새해 백두부터 최악의 대기 상황입니다. 저희들이 뭐 도시가스 같은 거 많이 쓰지만은 아직까지 중국 쪽에서는 고체 연료를 좀 많이 쓰기 때문에 거기서 발생하는 초미세먼지가 저희들 영향을 많이 미치고 있죠. 오늘 또 어제와 비슷한 미세먼지 농도를 보일 것으로 예상됩니다. 나쁨 단계 이상부터는 환자가 아니더라도 장시간 또는 무리한 바깥 활동을 삼가고 목의 통증과 기침 등의 증상이 있으면 바깥 활동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국립환경원은 중국에서 불어오는 북소풍의 영향으로 대기 중 미세먼지 문제가 봄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겨울철 건강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국정 역사교과서 연구학교 지정 문제가 새 교육계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데요. 보수, 진보 교육감별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경북교육청은 결국 수용 입장을 밝혔습니다. 경북교육청의 올해 정책 방향, 홍석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논란 끝에 국정 역사교과서 도입을 사실상 포기한 교육부. 대신 도입한 국정교과서 연구학교는 시도 교육감 성향별로 입장차가 뚜렷합니다. 서울, 경기 등 13곳은 연구학교를 거부한 반면 이영우 경북교육감은 학교장에게 선택권을 일임하는 방식으로 사실상 연구학교 수용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연구학교 문제는 선생님들과 학교장이 선택하는 문제지 교육감이 연구학교를 해라 하지 말아라 뭐 그렇게 할 입장은 아니라고 보고, 발표, 토론, 참여 중심으로 6년째 교실 수업 변화를 유도한 결과 학업 성취도와 대입 결과 등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올해는 10,000개를 돌파한 학생 동아리 활동 지원을 대폭 강화해 대입 수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협소한 고졸 취업 시장은 학교가 직접 나서서 뚫겠다고 이 교육감은 강조했습니다. 국내 취업뿐만 아니고
해외 취업도 작년에 희망자의 78%가 미국, 카나다, 중국 취직을 했는데 올해도 마찬가지로 고교 평준화를 포항 이외 지역으로 확대하는 문제는 인구 규모와 학부모 간의 입장 차를 면밀히 살펴봐야 한다면서 기존의 신중론을 견지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가장 확실한 투자는 교육입니다. 많은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협력해 주신다면 더 나은 경북 교육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MBC 뉴스 홍석준입니다. 2년 전 학교에서 직장 내 따돌림을 당하다가 병원 응급실까지 실려간 한 조리원의 사연 기억하십니까? 대구지방법원이 따돌림을 시킨 동료 직원뿐 아니라 교장과 교육감에게까지도 손해배상을 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보도에 윤영균 기자입니다. 직장 내 왕따를 당하던 조리사 한 명이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경북의 한 초등학교에서 근무하던 조리원은 2013년부터 1년 정도 이른바 직장 내 따돌림을 겪었습니다. 밥이나 간식을 먹을 때 따돌림을 당하는 것은 물론 학교 행사로 다른 사람들이 일찍 퇴근한 날도 혼자서만 몰랐던 경우도 있었습니다. 저희 동료들 다 가고 없었습니다. 근데 동료들끼리 하는 얘기가 그래 언니야 우리 난 아프고 우리끼리 문제 또 아프고 가보자 하면서 이런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저는 너무나도 결국 일하던 중 쓰러진 이 조리원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진단을 받아 석 달 정도 병원에 입원했고 직장까지 떠나야 했습니다. 법원은 10여 년간 별 문제 없이 근무하던 이 조리원이 짧은 시간 동안 직장에서의 스트레스로 정신질병을 앓은 점으로 미뤄 직장 내 따돌림이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가해자인 직장 동료 3명은 물론 관리 감독 소홀 책임을 물어 이 학교 교장과 경북 교육감에게까지 공동으로 치료비 280만 원과 위자료 350만 원 등 모두 630만 원을 이 조리원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적응 장애를 통한 그러니까 산재 보상이 몇 번 있었지만은 저희 대구 경북 지역에서 집단적 따돌림으로 인한 행위를 위법 행위를 인정하고 여기에 대한 배상을 명한 판결은 이번 사건이 처음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직장 내 따돌림은 피해자들이 수치심을 느껴 감추는 데다 직장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덮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아 외부에 잘 드러나지 않는 만큼 제도적 장치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용균입니다. 지적장애 여고생을 강제 추행한 담임교사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습니다. 대구고등법원 제1형사부 이범균 재판장은 장애인 강제 추행 혐의로 기소된 41살 A씨의 항소심에서 죄질이 나쁘지만 사건 직후 범행을 인정하고 자진해서 사직한 점 등을 참작했다면서 원심과 같이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2015년 11월 7일 모 고등학교 특수반 교실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제자 B양에게 안마를 시킨 뒤 B양을 성추행하는 등 5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굼벵이의 산업화의 길이 열렸습니다. 누구나 굼벵이를 가공, 판매하거나 조리해서 먹을 수 있는 식품으로 인정을 받은 건데 간에 좋은 걸로 알려져 있어 식용곤충 시장의 블루칩으로 떠오를 전망입니다. 정동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상자 속 발효 톱밥을 파내자 굼벵이가 꿈틀거리며 모습을 드러냅니다. 농가가 사육 기준에 맞게 키운 것들입니다. 굼벵이는 마그네슘, 칼륨 등 무기질과 단백질의 함량이 높기 때문에 동의보감에도 나와 있을 만큼 간에 좋은 걸로 알려져 일부러 구해 먹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곤충 중에서도 이른바 돈이 되는 상품으로 농가의 식품 인정 요구가 컸지만 인체 유해성에 대한 검증이 되지 않아 식품으로 인정받지 못하다가 작년 사육 기준이 마련된 뒤 이번에 안전성 검사를 통과함으로써 지난달 29일 식품으로 이름을 올렸습니다. 이 같은 시장성을 예측하고 미리 굼벵이를 키우고 있는 농가가 예천에만 4곳, 전국적으로 300여 곳에 달합니다. 일반 음식보다는 분말 또는 액상 형태의 건강식품으로 가공되거나 신약 등의 고부가가치 산업 소재의 원료로 사용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간 관련해서 피로 시장이 그러니까 대한민국 사람 중에서 뭐 90% 이상 안 피곤한 사람이 있겠냐.
매출 규모로 한 연간 한 30억까지도 가능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편 장수풍뎅이의 유충인 장수에도 이번에 굼벵이와 함께 식품으로 인정됨으로써 우리나라의 식용곤충은 그동안 친숙하게 먹어오던 메뚜기, 번데기와 식용곤충으로 개발한 4개 종을 합쳐 7종으로 늘었습니다. MBC 뉴스 정동원입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이 어제 초매식을 갖고 과일 등 농산물 판매에 들어갔습니다. 그동안 채소 공판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오는 9월부터는 포항 지역 채소 도매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됩니다. 김철승 기자가 보도합니다. 요란한 마이크 소리와 함께 시작된 새해 첫 과일 도매. 첫 거래에 성사된 품목은 사과로 보통 한 상자에 4, 5만 원 선이지만 전통에 따라 이날 첫 경매는 2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에 등록된 중도매인은 3개 법인의 48명, 경매사는 한 법인의 2명씩 모두 6명으로 이들이 연간 2만 7천여 톤의 과일을 유통시킵니다. 올해는 자연재해 없이 농가에서도 좋은 값을 받아가지고 농가에 보탬이 되는 한 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연간 거래액은 3년 전 535억 원에서 지난해 553억 원으로 해마다 조금씩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죽도 시장에 있는 농협 채소 공판장이 이곳으로 옮겨오게 됩니다. 10여 명의 채소 중도매인들이 10년 넘게 이전을 거부했으나 농산물 도매시장 주변에 아파트가 들어서면서 상권이 형성되자 이전을 결심한 것입니다. 포항시는 7억 원을 들여 건물을 증축한 뒤 오는 9월쯤 채소 공판장을 이전하면 경매 매출이 연간 700억 원대로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과일 사러 온 사람들이 채소도 함께 이렇게 장을 봄으로써 시너지 효과가 많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전체 농산물 가운데 지역 농산물 매출액은 10%선 경작 면적이 적어 대부분 소매로 거래하기 때문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지난 2001년 문을 연 포항 농산물 도매시장이 지금까지는 과일 시장 기능에서 올해는 채소 시장 기능이 더해져 새로운 발전을 꿈꾸게 됐습니다. MBC 뉴스 김철승입니다. 경북의 성평등 지수가 측정을 시작한 이후 5년째 최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성가족부가 최근에 발표한 2015년 지역별 성평등 수준 결과를 보면 4개 등급 가운데 강원, 서울, 제주 등이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경북은 전남, 울산 등과 함께 최하위권을 기록했습니다. 경북은 특히 의사결정 분야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오늘 새벽 5시쯤 경북 영덕군 북북서쪽 22km 지역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이번 지진은 지난해 지진의 여진은 아닌 것으로 지난 9월 2일에 12일에 발생한 경주 지진의 여진은 지금까지 모두 557차례 발생했습니다. 당국은 특별한 피해는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부동산 자산관리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2주 동안 경북 지역 아파트 매매값은 평균 0.07%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입주 물량 증가를 앞두고 미리 물량이 시장에 나오면서 매매값이 떨어지는 지역이 늘고 있고 지방 중소도시는 대단지는 물론이고 나홀로 아파트 같은 소규모 단지까지 공급 과잉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같은 기간 아파트 전세값은 물량이 시장에 대거 유입되며 평균 0.02% 떨어져 지난달 초 반짝했던 반등세는 2주 만에 꺾였습니다. 앞으로 경북 지역 아파트 시장은 1분기 이후 공급량이 급증하며 한동안 약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다음은 희망 2017 나눔 캠페인에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경산시 세종가구 대표 서상호 씨 30만 원, 경산시 중방동 원마트 대표 이순택 씨 5만 원, 중방동 이진영 씨 10만 원, 경산 형제전기통신 대표 곽일순 씨 30만 원. 경산 중방 이편한 세상에서 1단지 경로당 회원 5만 원, 1단지 부녀회 회원 10만 원, 2단지 부녀회 회원들이 10만 원, 성주군 성주읍 대황 1위 주민들이 30만 원. 경산 파티마 노인요양병원 서병원 간호사가 24만 4천 원, 성주군 가천면 중산리 주민들이 22만 원, 경산시 서부일동에서 해오름 아파트 경로당 회원 20만 원, 해오름 아파트 서옥자 씨 5만 원을 보내오셨습니다. 모두 고맙습니다.
며칠째 추위 걱정은 없지만 미세먼지가 말썽입니다. 오늘도 북서풍을 타고 중국발 스모그가 날아오면서 우리나라에 영향을 주겠는데요. 주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미세먼지 농도가 짙게 나타나겠고 관측 지점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우리 지역은 오전, 오후 모두 보통 단계를 보이겠습니다. 현재 대구의 미세먼지 농도는 64 마이크로그램으로 역시 보통 단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중국 북동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전국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대구의 기온은 영하 2도로 어제 같은 시각보다 4도가량 낮게 출발하고 청도는 영하 6도로 출발해 낮 기온은 12도까지 올라 일교차가 무척 크겠습니다. 김천의 기온은 영하 4도, 구미 영하 1도 가리키고 있고요. 낮 기온은 김천 10도, 구미 11도 예상됩니다. 안동의 현재 기온은 1도, 낮 기온은 10도 예상됩니다. 포항의 낮 기온은 12도 예상되고요. 바다 물결은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일요일 오전에 비 소식이 들어있지만 그 전까지는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